자, 봅시다. 6번 문항을 풀 텐데요. 일단요, 이 문제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가 아쉽냐면 우리 이 바라는 부호 자체요, 어떤 함수를 지금 정의하고 있는데 요 녀석의 기호가 마이너스, 즉 뺄셈의 기호가 아니에요. 뺄셈의 기호 아님. 요 부분이 좀 문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선생님은 아쉬웠습니다 이런 거야. 학생이 뺄셈으로 착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당연히. 그래서 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두수 a와 ba와 함수 fx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는데 새로운 정의, 뭐가 오는 거냐면 이 문제에서 쓰기로 한 약속이 와요. 그 약속이 어떻게 온 거냐면 a 빼기 아니야, 이렇게 바늘 하나 붙여주고 fx 다시 바늘 하나 붙여주고 b라고 불리는 얘의 의미 자체를 요 기호의 약속, 얘를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된대요? f a는 b다 라고 이렇게 해석해야 된대. 그렇고 나한테 지금 세 개의 함수의 이름을 알려줬어. fx라는 함수는 4x고요. 그리고 나서 g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이때는 마이너스 x분의 12이고요. 그리고 나서 hx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런데 당연히 요 기호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요, 나는 마이너스가 맞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바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마이너스의 기호가 아니에요. 뺄셈의 기호가 아니라는 사실이지. 그래서 우리 문제를 바꿉시다. 변신시킵시다. 학생들이 당연히 착각할 소지가 있었고, 변신시키게 되면 선생님이랑 이렇게 이해하자는 거야. 어떻게? A 그런 다음에 별, F 별이라고 불리는, FX라고 불리는 이 녀석 별은 B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를 우리는 FA는 B입니다 이렇게 선생님과 새롭게 약속하고 문제에 들어갑시다 이런 거야. 그러면 봐봐, 나한테 1번부터 5번까지 그 번호에 들어갈 오는 수를 구하라고 했었거든요. 자, 그것을 우리는 문제를 변신시켜서 이렇게 해석해 보자는 거야. 가라는 조건은요,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게 1번 별, 그리고 나서 gx, 다시 별, 그리고 나서 여기 오는 게 마이너스 3, 그리고 다시 별, 그리고 나서 2번 네모 박스 안에 들어오고요. 여기가 2번이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별, 그리고 나서 6, 그리고 다시 아우 힘들어 별, 그래 놓고 gx, 그리고 여기 별, 다시 3번이 들어온다. 예, 이렇게 선생님이랑 약속합시다. 저 바라고 불리는 기호가 마이너스로 해석될 수 있으니 그것을 나는 뭘로 바뀌었습니까? 별로 바꿨습니다 이런 거야. 여기 마이너스라고 불리는 것처럼 보이는 저 기호를 뭘로 바꿨다고? 별로 바꿨다고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이젠 우리 헷갈리지 않고 요렇게 해석합시다. 얘를 먼저 해석하게 되면 첫 번째 스텝이요, 나는요 이 기호의 약속은 FA가 B다 라는 거니까, 자, 요 약속대로 그대로 가시면은요, 나요 G 뭔진 모르겠으나 1번에 해당하는 값이 결국 뭐라는 거지? 마이너스 3이 나온다라는 게 바로 이 기호의 약속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자, 봐봐, 나요 그대로 약속을 따라가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하세요. 나는 1을 여기다 대입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1분의 10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마이너스 3이 나와야 된대. 그러면 1번 얘에 들어가야 되는 숫자는요, 뭐가 들어오면 돼? 4가 들어오면 되겠죠. 마이너스 4분의 12가 마이너스 3이 될 테니까요. 여기까지 내 말 괜찮습니까? 근데 1번은 잘못 써줬죠? 그래서 보기에 1번 자체는 거짓이 되고요. 괜찮습니까? 1번에 들어가는 걸 보기에서는 12라고 했잖아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가보자는 거야. 어떻게? 나 여기를 봐주세요 이런 거야. 어디를? 자, 이어서 보게 되면
나는 호로록 여기를 볼 거거든. 여기. 자, 2번이라고 불리는 이 자리에는 도대체 fx가 와야 되는지 또는 저기서 주어진 gx가 와야 되는지 hx가 와야 되는지 몰라요 이런 거야. 괜찮아? 그러면 우리는 조사해보자는 거지. 누구를? 하여튼 마이너스 3을 여기다도 대입해보고 여기다도 대입해보고 여기다도 대입해볼 거거든요. 자, 그렇게 조사 시작합시다. 어떻게 해요? 나요. f-3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요. 여기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고요. 그리고 저 g라는 함수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은요. x 대신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4가 나와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h라는 이 함수에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요. 뭐가 나온다? 6이 나온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여기서 내가 원하는 건 6의 결과가 나왔어야 되니까 여기에 결과가 나오는 건 나는 아니고요. 나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2번에 들어간 함수 자체는요. 바로 누구였다? hx였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마이너스 기호를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선생님이 별이라는 기호로 바꾼 거야. 자, 그럼 다시 이렇게 와줄래? 어떻게요? 나요. 여기를 주목하시게 되면 다시 정의대로 가자는 거지. 어떻게? 나 g라는 함수에 6을 대입해달라는 거야. 즉 g6의 값은 여기 나타나져 있는 3이 나와야 해. 나 이 3번을 구하고 싶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g6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여기 x자리에 6을 대입하는 거니까 뭐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3번에 들어갈 말은요. 뭐였다? 마이너스 2였습니다. 네, 이렇게 찾아줄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서 답이 여기서 나왔네요. 이런 거야. 자, 1번에 들어갈 말은 4였고 2번에 들어갈 말은 hx였고 3번에 들어갈 말이 마이너스 2였으니 네, 내가 답이다 이런 거지. 괜찮아? 4번과 5번도 보자라는 거예요. 나요. 이제 나라는 조건을 우리 해석해 봅시다 라는 거야. 다시 별로 바꿀게 기호를. 자, 2라고 되어 있고 별이요. 그래 놓고 나서 fx는요. 다시 별이 되면서 여기 4번이 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별이 오고요. 네모 박스 오면서 여기가 바로 5가 오고요. 5번 동그라미가 오면서 다시 별. 그렇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온다 이거지. 그럼 똑같아요. 구조 자체는. 이 5번에 오는 것은요. f냐, g라는 함수냐, h라는 함수냐 이 셋 중에 정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다시 나 여기 기호를 봅니다. 이 기호의 정의에 의하면 f 뭐의 값이 2의 값이 4번이 나와야 된대. 괜찮아? 그리고 구하는 거야. 나 f라는 함수에 입력 대신 2를 대입하면 여기다 2를 대입하면 그것이 결국 8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국 4번에 들어갈 이 녀석의 이름은 뭐였다? 8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구해주시면 되고 4번은 보기가 마이너스 8이라서 거짓이었고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기 4번에 들어갈 이 녀석을 8이라고 구했다 이거야. 그럼 다시 여기를 보자는 거예요. 여기. 이제 맨 마지막입니다. 보시게 되면 8이라는 입력이 들어왔을 때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는 그런 함수를 찾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저기다 8을 집어넣어 보자는 거지. F8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32가 나오고요. 나 G라는 함수예요. 8을 대입하게 되면 저기다 8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와요. 그리고 H라는 함수에 8을 대입하면요. 나요. 마이너스 5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게 하는 건 나였다라는 거죠. gx라는 함수였다는 거야. 이해해? 그래서 5번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이 함수의 이름은 hx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gx였습니다. 꾸벅 gx였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기 gx를 갖다 쓰면 되겠지. 근데 문제에서는 hx라고 되어 있으니 땡이요. 이렇게 처리해주는 문항이었어요. 괜찮습니까? 문제가 아쉬운 이유는요. 학생들한테 이 기호를 주게 되면 뺄셈으로 충분히 착각할 수가 있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저렇게 표현한 것이 아쉬웠다. 이해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별로 바꿔서 해석해 보았습니다. 예,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주시고 자, 이제 7번 문항으로 갈게요.
자, 봅시다. 7번. 7번 문항 보시면 1차 함수의 해, 1차 방정식의 해.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첫 번째 조건이요. 나요, 1차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어떤 방정식? 전개할게요. 4x-4는요. 누구랑? 10-3x. 나 1차 방정식이에요. 괜찮습니까? 1차 방정식이니까 해는 한 개 있어야 돼요. 얘를 만족시키는 해가요. 그런 해의 이름을 뭐라고 하자? A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방정식을 푸세요. 호로록 이항하게 되면 나 7x요. 호로록 이항하게 되면 14요. 그래서 x의 값은 뭐가 나온다고요? 2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이 방정식의 해의 이름을 뭐라고 주자고요? A라고 주자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자, 이제 두 번째요. 또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방정식이요? 5-x라고 불리는 나는요. 3분의 x-1을 만족해야 된대요. 이런 방정식의 해의 이름을 B라고 주자는 거지. 자, 그러면 양변에 이쁘게 3을 곱하겠습니다. 양변에 3을 곱하시게 되면 15-3x는요. 3을 곱했으니까 x-1이 되고요. 다시 호로록 이쁘게 이항하시면 우변은 4x, 호로록 이항하시면 16이요. 그래서 x의 값은 뭐가 나온다고요? 4가 나와요. 이 등식을 참으로 만드는 그런 x의 값 4에다가 이름을 주자는 거야. 어떤 이름? b라고 얘를 부르기로 하자. 네, 요렇게. 자, a와 b의 값을 구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나한테 원하는 거는요. fx라고 불리는 이 함수요. 나의 이름은 x 플러스 k인데 그런데 f-1의 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야. 얘가 결국 뭐라고? a분의 b라는 거지. 자, 그럼 시작. 나 f-2라고 불리는 건 요 식에다 x 대신 -1을 대입하면 되니까 -1 플러스 k요. 얘가 내가 구했었던 a 대신 누구를 대입하고요? 2를 대입하고요. b 대신 누구를 대입해? 4를 대입하면 되지 않냐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계산 완료. -1 플러스 k라고 불리는 나는 2분의 4니까 2가 돼요. 네, 좋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k의 값은 뭐가 되더라? 3이 되더라.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차분하게 문제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8번 문항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자연수 n이래요. 나 자연수 n이 있어요. 이때 다시 새로운 함수에 정의가 와요. 어떻게 와요? fn이라고 불리는 이 함수는 결과 자체가 n의 1의 자리의 숫자래. n의 1의 자리의 숫자. 그래서 네가 이 문제를 이해를 잘 못할까봐 출제자가 아름답게 뭐를? 예를 들어줬어. 예를 들어 말이야. F에 125라고 불리는 이런 입력이 들어오면 그때 출력은 나 1의 자리가 출력이라는 거야. n의 1의 자리. 1의 자리.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값은 5구나. 이렇게. 네가 이 약속을 좀 이해해 줄 수 있겠니를 묻고 있다고. 그치? 다시 입력에 누가 들어온다면 4797이 들어오면 4797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 4797에 1의 자리는 뭐라서? 7이라서 그때 나의 함수값은 7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근데 나한테 구하라는 거 볼게. 나요. fn의 값은 누구를 만족시켜야 된다고? fn 제곱을 만족시키는. 이때 fn의 값의 합을 묻고 있어. 자, 답 볼게. 답은 얘를 만족시키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fn에 뭐를 묻고 있다고? 합을 묻고 있어요. 합. 그러니까 한두 개가 아닌가 봐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해석 들어갈게. 어러러러. 얘를 만족한다는 건 도대체 내가 이 문제에 해석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냐는 거야. 해석. 해석이라고 불리는 것은 fn이라고 불리는 것은 n의 무슨 자리? 1의 자리와 같습니다. 도대체 누가요? fn제곱은 뭔데요? 나는 n제곱의 무슨 자리? 1의 자리의 숫자와 같아야 된다. 예. 그러면 너를 만족하는 건 도대체 뭐냐? 자, 이제부터 선생님은 표를 갖다 그려볼 거예요. 표를 그리면서 여러분들과 관찰해 보자는 거예요. 슉, 슉, n 제곱. 그랬을 때 시작.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 11일 때, 12일 때, 13일 때. 선생님 장난쳐요? 언제까지 그렇게 쓸 건데요? 아니, 뭔가를 내가 관찰하고 싶어서 그래. 잘 봐봐. n은 자연수학에서 쭉 나열한 거거든? 그런 다음에 얘를 제곱해 볼 거야. 1의 제곱은 1이요. 2의 제곱은 4요. 3의 제곱은 9요. 16이요. 25요. 36. 49. 64. 81. 100. 121. 144. 169. 196. 관찰하자. 이런 거야. 괜찮아? 관찰해 봅시다. 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1의 자리가 같은 녀석에다가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네모 박스를 쳐보려고 해요. 나요. 같아요. 또 언제 같아요? 라고 했을 때 나요. 같아요. 괜찮습니까? 또 언제 같아요? 나요. 같아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같은 녀석 나요. 같아요. 이런 거지. 다시 또 같은 녀석은 나요. 121 같아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호도록 가다가 여기서는 만족을 안 하고 다시 여러분을 써드리면 n과 n제곱 한 번만 더 써드릴게. 내가 15였을 때는 225가 되고 16이었을 때는 몇이 돼요? 라고 했을 때 16의 제곱이요. 그럼 뭐가 됩니까? 256이 되고, 맞아? 17의 제곱이라고 불린 건 289가 되고, 이런 식. 괜찮아? 점점점 가다 보면 어차피 만족하는 것은 나 만족해요. 나 만족해요.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괜찮아요? 그러면서 팁 하나 드릴까요? 아니구나. 여러분들 곱셈 공식을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구나. 뭐 하여튼 이쪽으로 쭈르륵 가게 되면 쭉 안 되다가 18에 제곱하게 되면 얘들아 난 1의 자리만 봐봐. 이젠 관심 없고 1의 자리만 보게 되면 8을 제곱하는 거니까 뭐가 돼? 4가 돼요. 9를 제곱하니까 1의 자리만 봐봐. 1이 돼요. 20을 제곱하게 되면 400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만족하는 건 1의 자리가 나 이젠 관찰한 거야. 1의 자리가 1일 때, 5일 때, 6일 때, 빵일 때 만족하는구나. 똑같아. 1일 때, 5일 때, 6일 때, 빵일 때 만족하는구나. 여기까지 내 말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어떤 수의 1의 자리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1의 자리만 주목했으면 돼요. 31을 제곱하면 35를 제곱하면 1을 제곱하면 961이에요. 괜찮아? 그러니까 1의 자리가 이렇게 1, 5, 6방으로 떨어질 때 우리는 만족합니다. 오케이? 그럼 그들의 함수값 얘가 될 수 있는 값은요. 나의 1의 자리의 값은 1이요. 그래서 1도 되고요. 나 5도 되고요. 얘를 만족하는 거죠. n의 1의 자리와 n제곱의 1의 자리를 만족하는 값. 나 또 모두 돼요. 6도 돼요.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모두 돼요. 빵도 돼요. 빵. 그래서 1, 5, 6빵들이 만족한다. 오케이? 그래서 나의 답은 뭐가 된다? 12가 됩니다. 네, 요렇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관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 좀 덥죠? 자, 9번 문항 볼게.
9번. 지금 나한테 y를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y가 x에 대한 1차 함수이고요. 이런 함수의 이름을 fx라고 부르자라는 거야. 그럼 내가 찾고 싶은 건 y는 x에 대한 몇 차 함수가 돼야 된다고? 1차 함수가 돼야 해. 얘를 말하고 있고 그런 함수의 이름을 우리는 y는 fx라고 부르자 이런 거야. 그럼 우리 1번부터 볼게. N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을 묻고 있어. 그럼 보자. 첫 번째, N각형의 외곽의 크기의 합을 묻고 있다고. 나는요, 얘가 삼각형이 되든 사각형이 되든 백각형이 되든 간에 항상 외곽의 크기의 합은 360도로 일정하다라는 거죠. 왜? 선생님 왜가 중요하잖아. 왜 그래요? 이렇게 묻으신다면 자, 먼저 우리는 내각의 크기의 합부터 가보자는 거야. 자, 내각의 크기의 합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선생님 삼각형이 있고요. 삼각형이 있고요. 하나 뭐 그냥 막 그려요, 막 그려.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있고요. 막 그리세요. 찍찍. 나 오각형이 있어요. 이런 거야. 그치? 그럼 난 알아요. 삼각형의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요. 라는 사실을 알고 사각형이 있어요. 아이고,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 대각선을 이렇게 그어주게 되면 삼각형이 몇 개 생겨요. 사각형은 삼각형 몇 개가 생기는데 두 개가 생기는데 괜찮아? 나 이각을 다 더해도 180도. 그치? 나 요각을 다 더해도 180도. 괜찮습니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삼각형은 얘 더하기 얘인데 괜찮습니까? 이 녀석들 더해도 180도, 이 녀석들 더해도 180도. 괜찮습니까? 그래서 180도짜리들이 몇 개? 두 개. 아, 그래서 얘는 어떻게 180도 곱하기 2가 돼요. 괜찮아? 도자는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나는 사각형의 내각의 중합은 360도. 그럼 오각형이라고 불리는 것은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삼각형 몇 개가 생길 수 있으니 세 개를 만들 수 있으니 어떻게? 짝! 이렇게 갖다 그리게 되면 맞아? 나 삼각형의 개수가 몇 개? 한 개, 두 개, 몇 개? 세 개. 그치? 그래서 나의 내각의 총합은 180도 곱하기 3개 이러면 되겠네. 그래서 몇 도? 540도가 나오는 거지.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각의 합이라고 불리는 공식이 탄생. 어떻게?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 곱하기. 나 여기 뭐가 온다고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n-2라는 공식의 탄생. 이때 n-2가 갖는 의미가 뭐냐? 너의 의미를 물으신다면 n 대신 4를 집어넣으면 2, n 대신 5를 집어넣으면 3. 그래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가 되겠다. 삼각형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n이 4일 때는 삼각형 2개를 만들 수 있고 n이 5일 때는 삼각형 몇 개를 만들 수 있다? 3개를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얘가 확장돼서 n각형에서 한 내각의 크기를 물으신다면 얘는 공식. 자, 정사각형에서는 모든 각이 다 몇 도? 90도. 괜찮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N각형에서는 내각의 크기가 다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의 공식은 내각의 총합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180 곱하기 n-2였다면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얘를 뭐로 나누면 된다? n각형이라서 n으로 나누면 됩니다. 네, 이렇게 공식이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외곽의 크기가 궁금한데, 오케이? 외곽의 크기가 궁금한데. 자, 여러분들한테 삼각형을 아무거나 갖다 그리면, 괜찮아. 삼각형을 아무거나 하나 갖다 그리면, 이렇게 와주실래요? 싹 연장선을 긋게 되면, 난 내각, 나 외곽, 이렇게. 자, 다시 호로록 이렇게 갖다 그리시게 되면 나 내각, 나 외곽. 다시 호로록 갖다 그리시게 되면 나 내각, 나 외곽. 그러면 난 너에게 묻고 싶다는 거지. 뭐를? 내각의 크기와 외곽의 크기를 더한다면 괜찮습니까? 얘는 항상 몇 도로 180도로 일정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아, 내각과 외곽의 크기를 더하면 항상 몇 도로 일정하다고? 180도로 일정하대요. 괜찮아? 그러면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요? 봐봐요. 나 내각 몇 개가 생겨요? 삼각형에서는 내각 몇 개? 3개. 외곽 몇 개? 3개가 생기는데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예. 그럼 난 이렇게 묻고 싶다는 거야. 어머나. 외곽의 크기의 총합 더하기 어머나 내각의 크기의 총합. 삼각형에서 보고 싶어. 삼각형에서 보게 되면 나는 외곽의 크기 3개가 있고 내각도 3개가 있으니 우리는 항상 일정해. 한 내각과 한 외곽의 크기 합은 180도로 이해해? 그러면 3개씩 있으니 얘는 540도로 일정해야 되고, 그치? 근데 삼각형에서의 내각의 크기는 항상 몇 도? 180도가 되니까 나의 값은 몇 도? 360도라는 거야. 자, 공식을 일반화 시켜봅시다. 일반화라는 건 도대체 뭐냐? 나요, N각형에서 외곽의 크기의 합 더하기 N각형에서 내각의 합은 항상 N각형에서는 내각도 몇 개? N개. 외곽도 몇 개? N개. 괜찮습니까? 내각 하나와 외곽의 크기의 합 하나씩 더하면 180도로 일정. 그럼 얘는 뭐로 일정해야 되는 거지? 180도 곱하기 N으로 일정해야 해.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얘도 일정한 상태에서 N각형의 내각의 합 공식은 어떻게 됐었던 거야? 아까 배웠듯이 180 곱하기 도는 생략할게. N-2였던 거 맞지?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너를 구하고 싶었던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내가 너를 별이라고 한다면 식을 정리할게. 별 더하기, 이것이 별이 누구라고? N각형에서의 외곽의 크기의 총합. 거기에 나요, 내각의 크기의 총합은 전개하면 180n-360이어야 되는데 얘가 뭐랑 똑같아야 된다고? 180 곱하기 n이랑 똑같아야 된다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별의 값은 뭐일 수밖에 없다? 360일 수밖에 없다. 증명 끝이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자, 여기가 잠시 화면에 잡히나만 선생님이 잠시 볼게요. 잡히는군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증명 끝. N각형에서의 외곽의 크기의 합은 항상 뭐로 일정하다고? 360도로 일정하다고요. 괜찮습니까? 예, 좋아요. 증명해줬습니다. 그러면 1번 보기는요. 나는 사각형이 됐든 오각형이 됐든 백각형이 됐든 뭔 상관입니까? 외곽의 크기의 합은 항상 뭐로? 360도로 일정한데요. 괜찮습니까? 사각형이든 오각형이든 백각형이든 항상 외곽의 크기의 총합은 몇 도? 360도로 일정하다. 그치? 그럼 결국 1번 보기의 함수는 뭐였다는 거야? y는 N각형이든 백각형이든 오각형이든 십각형이든 항상 360도로 일정하다라는 거였죠. 예.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항상 일정하다. 상수함수라고 부릅니다.
N각형이든 오각형이든 백각형이든 항상 똑같은 값을 갖는다. 360도요. 이해해? 1차 함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번 땡.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자, 지우면서 이제 다시 2번 문항이요. 줄. 자, 2번. 거기 뭐네? 전체 학생이 42명인 학급에서 남학생이 X명일 때 여학생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는 거야. 그럼 이런 거 아닌가? 여학생의 수 더하기 남학생의 수 전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학생의 수를 뭐라고 놓자고? Y라고 놓자고. 내가 Y야. 남학생의 수를 뭐라고 놓자고? X라고 놓자고. 우리 둘이 더하면 전체 학생 수 41을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해? 그럼 식을 세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2가 되고 나는 X에 관한 1차 함수가 맞아요. 이해해? 이런 함수의 이름을 내가 fx하고 줬으니 나한테 묻는 것은 f30의 값을 묻고 있는 거예요. f30 x 대신 30을 대입하면 그때 y의 값이 뭐냐? 마이너스 30 더하기 42는 12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2번은 참이 되겠습니다. 어우, 내가 답이었네.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3, 4, 5번이 오답인 이유를 우리는 봐야 되겠죠. 3번 보기 보시면 넓이가 20인 마름모의 한 대각선의 길이가 x일 때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묻고 있습니다. 자, 가보죠. 마름모의 정의가 무엇이죠? 라고 물으신다면 마름모의 정의는 내 편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을 말해요, 쌤. 좋아요. 그러면 직사각형의 정의는 뭔데? 내가 너에게 묻는다면 직사각형의 정의는 직사각형의 정의 자체는 어떻게 해? 내 각의 크기가 4개의 각의 크기, 즉 4각의 크기가 뭐도? 90도로 일정. 그러면서 우리 그림을 그려드리면 직사각형이 있고 여기 마름모가 있다 이거야. 그치? 그러면 요 녀석의 정체 직사각형이고 마름모인 녀석. 다시 뭐라고? 직사각형이면서 거기에 마름모인 녀석.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다? 정사각형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거야.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자, 그러면 마름모의 이미지 갑니다. 쇽. 나 모든 길이가 내 변의 길이가 같아요. 괜찮습니까? 나를 마름모라고 해주세요. 그때 대각선이 생기는데 요런 대각선 하나와 우리 요런 대각선 하나가 생기고요. 우리 두 대각선의 관계는 수직관계입니다. 이런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대각선의 길이가 x고 다른 대각선의 길이가 y래. 그러면 뭔지 모르겠어. 연두색을 x라고 놓고 어머나 우리들을 y라고 놓는다면 괜찮습니까? 얘네 넓이를 알려주셨다 이거야. 그때 여러분들은 이걸 생각해줘. 어떻게? 각각 4개의 꼭지점을 지나면서 x축과 y축과 평행한 직선들을 이렇게 작도하게 되면 쇽 이렇게 작도하게 되면 내가 여기가 직각인데 괜찮습니까? 직각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고 y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x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식의 탄생 x 곱하기 y, 나는 얘를 뭐라고 불러? 두 대각선 길이의, 너무 친절하죠 지금?
곱이에요. 두 대각선 길이의 곱 맞아? 그런데 나는요 요 삼각형의 넓이는 이 삼각형의 넓이랑 같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합동이니까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두 대각선의 길이의 곱은 어떻게? 넓이에 곱하기 2배가 됩니다. 그래서 공식의 탄생! 마름모의 넓이라고 불리는 것은 야, 너무 친절함의 끝판왕이니 지금? 마름모의 넓이라고 불리는 것은 괜찮습니까? 한글로 말하면 2분의 1 곱하기 양변에 여기다 2분의 1을 곱하는 겁니다. 2분의 1 곱하기 어떻게? 두 대각선 길이의 곱이 되더라. 자, 공식의 탄생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적용시키게 되면 자, 이 문항에서 마름모의 넓이가 몇이라 그랬어요? 20이라 그랬어요. 그치? 그럼 이 공식에 때려 박으세요. 마름모의 넓이 20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떻게? 2분의 1 곱하기 괜찮아? 두 대각선의 길이의 곱이니까 어떻게? x 곱하기 y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정리하시면 이렇잖아요. 어떻게? 40이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x, y가 되고요. 그래서 나를 정리하시면 y다! x분의 40이다 라는 요렇게 뭐를 만들 수 있어요? 식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괜찮습니까? 나 x에 관한 1차함수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여기까지 내 말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x 대신 4를 대입하면 그때 y의 값은 10이 나와요. 뭐 하여튼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는 땡 탈락. 자, 그러면서 난 1참수를 찾는 거니까 네 번째 문항요. 네 번째 1초당 1초에 10장씩 복사하는 복사기가 있는데 y장을 복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x라고 합시다. 이런 거야. 아, 너 뭐라고? 1초에 뭐를? 10장을 복사하는 복사기가 있대요. 괜찮아? 그러면 2초에는 몇 장? 20장을 복사하는 거고 3초에는 30장을 복사하겠네요. 괜찮습니까? 이때 여러분들한테는 y장을 복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묻고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갖다 쓰면 돼요? y는 10x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되죠. 시간의 단위 내가 x가 되고요. 장이라고 불리는 내가 y가 되니까 y가 만들어지는 이 세상은 x가 1일 때 y는 10, x가 2일 때는 y는 2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아? y의 값은 10x 이렇게 되겠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나 1참수는 맞아요. 그런데 이 함수의 이름을 fx라고 줬어요. 그치? 근데 여러분한테 뭐를 묻고 있어? f2의 값을 묻고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f2의 값은요 20이 돼요. 그런데 문제에서 헛소리 f2의 값이 5라고 묻고 있으니 너는 탈락이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자, 이젠 5번 문항 갑시다. 5번 보기를 갑시다. 반지름의 길이가 x인 원의 넓이를 묻고 있어요. 그럼 y는 반지름의 길이가 x니까 반지름의 길이의 제곱에다가 곱하기 원줄 파이 3.1355 시기를 곱하면 되죠. 그러면 얘는요 x에 대한 몇 차 함수가 되는 거죠? 2차 함수가 돼요. 괜찮습니까? 내가 원하는 1차 함수가 아닙니다. 탈락이요. 너도 탈락이요. 그래서 답은 아까 2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니? 네, 좋아. 자, 넘어가 봅시다. (10번) 갑시다. 10번 시작. y는 6 a-x요. 거기에 마이너 a에
3x 플러스 5가 나 x에 대한 1차 함수가 되고 싶어요 이런 거야. 나 몇 차 함수? 1차 함수가 되고 싶어요 이런 거야. 1차 함수가 되려면 x의 개수는 절대로 0이면 안 되거든요. 그치? 그래서 너 식을 좀 이쁘게 만들어 볼 거야 내가 이런 거지. y는 정리하시면 여기 마이너스 6x 거기에 마이너스 3ax 마이너스 5a인데 너는 이쁘게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는 거야. 어떻게? x가 있는 함 x가 없는 함 이렇게 이쁘게 정리하고 싶거든요. 그러고 나면 x가 있는 항이요 나요. 나를 가져다 쓰세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a라고요. 그리고 x가 없는 항 나요 갖다 써주세요. 6a에서 5a를 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죠? a가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근데 네가 1차 함수가 되고 싶니? 1차 함수가 되려면 너는 0이면 안 돼요 이런 거죠. 괜찮습니까? 1창의 개수인 너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a는 0이면 안 돼요. 그 말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a가 0이면 안 된다는 말 자체는요 어떻게? 3a는 마이너스 6이면 안 되고요. 그치? 그러므로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면 안 돼요. 즉 a가 마이너스 2만 아니라면 괜찮아? 우리들은 모두 다 1차 함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달래. 그러니까 안 되는 녀석이요. 오케이? a가 마이너스 2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답은 1번 내가 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좋아요. 자, 이제 11번으로 달려가 볼게요. 11번 1차 함수가 있대요. 뭐요? 왜? 많아요. 11번 가볼게. 자, y는 3x 플러스 a가 있대요. 이 그래프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있는데 이때 두 점 3,14와 마이너스 1,b를 지난다. 자,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 갑시다. 요런 그래프가 있는데요. 나 이 그래프를요 y축으로 글쎄 얼마만큼 플러스 4만큼 평행 이동한대. y축으로 플러스 4만큼 뭐 한다? 평행 이동한다는 거야. 그럼 나의 행동은요 어머나 반대되게 y축으로 플러스 4만큼 평행 이동하니? 그러면 나는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y 대신 함수식에다가 y-4를 뭐하자? 대입하자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서 잠시요. 자, 내가 행동을 이렇게 잡아드리겠습니다. 개념. 자, 시작이요. 나 어떤 함수 y는 fx라고 할게요. 괜찮아? fx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함수를 기존식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식. 그런데 나는 이 y는 fx라는 이 녀석을요 이렇게 첫 번째 자 어떻게? x축으로 다시 무슨 축으로? x축으로 플러스 a만큼 평행 이동할 거고요. 자, 두 번째 y축으로 플러스 b만큼 평행 이동할 거고요. 세 번째 이번엔 저 함수를 x축 대칭 이동 한번 시켜볼 거고요. 네 번째 이번엔 y축 대칭 이동 한번 시켜볼 거고요. 다섯 번째 원점 대칭 이동은 한번 시켜볼 거예요. 이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한테 물으신다면 기존 함수식에다가 여기 위에 제목을 달게. 기존 함수식에다가 라는 말을 써드리면서 이렇게 x축으로 플러스 a만큼 평행 이동했니? 그럼 나는 x 대신 x-a를 대입할 거예요. 반대되게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면 기존 함수식에다가 y 대신
y-b를 대입할 거예요. 자, x축 대칭 이동시킨다면 나는 기존 함수식에다가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할 거예요. 자, y축 대칭 이동시켰다면은요, 난 기존 함수식에다가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할 거예요. 자, 원점 대칭 이동시킨다면은요, 난 기존 함수식에다가 y 대신 마이너스 y요, x 대신 마이너스 x를 뭐 할 거예요? 대입할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들어지는 함수식을요, 주황색으로 써드린다면 이렇게요. 이때 만들어지는 함수식 자체는 y는 x 대신 x 마이너스 a를 대입하는 거니까 fx 마이너스 a요. 나는요, y 마이너스 b는 fx요. 나는요, 어떻게? 마이너스 y는 fx요. 나는요, y는 f 마이너스 x요. 나는요, 마이너스 y는 f 마이너스 x요. 이렇게 새로운 new 함수식을 만들어내겠다. 예, 요게 개념이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보자는 거야. 나요, y축으로 플러스 4만큼 평에 이동했으니 내가 해야 될 행동 영역은 어떻게? 기존 함수식에다 y 대신 y-4를 대입하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y-4는요, y 대신 y-4 그대로 나머지 3x 플러스 a를 갖다 쓰면 되겠네. 그치? 그러고 나면 y는 3x 플러스 4 플러스 a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글쎄 얘가 두 가지 정보를 줬어요. 어떤 정보를 주셨어요? 여러분들한테 3,14를 지납니다. 네가 3,14를 뭐 한다고요? 지난다고요. 지남이라고요. 그럼 내가 해야 되는 행동 영역, 그래프 위의 점 또는 어떤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난다고요? 그럼 내가 해야 되는 행동 영역은 대입입니다. 선생님 뭐를 대입하라는 거야? 아니, 얘가 3,14를 지난다고 했으니 x 대신 3, y 대신 뭐를 14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뭐하자? 이 함수식에 대입하자는 거야. 대입을 통해서 내가 찾고 싶은 건 a의 값이겠죠. 자, 그래서 시작이요. x 대신 3을 대입하고 y 대신 14를 대입하면 14는요, x 대신 3을 대입하면 나는 9가 되고요. 9 플러스 4 플러스 a가 됩니다. 예, 좋아요. 그래서 난 얘로부터 a의 값은 뭐다? 1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스텝이요. 이 함수의 이름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y는 어떻게 변한 거야? 3x요. a의 값이 뭐다 보니까 1이다 보니까요. 괜찮습니까? 플러스 뭐로 바뀌는 거죠? 5로 바뀌는 거예요. 그치? 그런데 이 녀석의 함수가 또 이번엔 몇 콤마 몇을 지난다고요? 여러분, 마이너스 1 콤마 b를 지남이래요.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괜찮아? 지남이라고 되어 있으니 다시 나는 x 대신 선생님 마이너스 1, y 대신 b라고 불리는 이 녀석을 뭐 하겠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y 대신 b를 대입하고요. x 대신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면 b의 값은 2가 되네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습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근데 a 더하기 b의 값을 원하고 있어요. 자, 아까 구했었던 a의 값은 1이고요. b의 값은 2니까 우리 둘이 더하게 되면 답 뭐가 되겠다? 3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12번이요. 12번. 지금 일단요, 좌표 표면 위에 3,4이라는 점이 있대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볼게. 나 좌표 평면이야. 나 허러럭 얼굴 삐뚤어졌어. 좀만. 싹. 나 여기 A라는 점이 있어. 그런데 3,3이래. 좌표의 이름이. 그런데 이 점을 말이야. 글쎄 뭐 한다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대. 그럼 사실 x축, 내가 x축이야 이런 거거든. 이 빨간색 선으로 저 하얀색 점을 접는다라는 거야. 접는다. 그 뜻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말이지. 어떤 말? 나 일단 x축의 수선의 발을 이렇게 딱 떨구게 되면은요, 요 길이 자체가 3이 돼요. 그럼 똑같은 길이만큼 3만큼 똑같이 접었으니까요. 괜찮습니까? 여기에다가 x축으로 폭 접는다. 3만큼 내려갔으면 똑같이 3만큼 내려가서 요 점의 이름을 뭐라고 하자? b라고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의 이름은 뭐가 돼요? 3, 마이너스 3이 되거든요. 이런 뜻이에요.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자, 그럼 무슨 뜻이냐? 나 x축 대칭 이동한다는 건 결국 얘 입장으로 보게 되면 y의 부호를 반대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게 x축 대칭이에요. 3이 마이너스 3으로 이렇게 가는. 그치? 그럼 자, 다시 개념. 다시 개념. 자, 이제 이렇게 가봅시다. 허러러러 개념이에요. 다시 개념. 나요, 그냥요, 마이너스 2,3이라는 점이 있었어요, 쌤. 그럼 또 갖고 노는 거예요. 첫 번째, x축으로요, 선생님, 플러스 7만큼 평행 이동 한번 해보고 싶고요. 두 번째, y축으로요,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 한번 해보고 싶고요. 자, 세 번째, 이번엔 x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는 플러스 3만큼 평행 이동 한번 해보고 싶고요. 네 번째, 나 x축 대칭 이동 한번 시켜보고 싶고요. 다섯 번째, y축 대칭 이동도 한번 시켜보고 싶고요. 이 점을. 그런 다음에 여섯 번째, 나 이젠 저 점을 원점 대칭 이동 한번 시켜보고 싶어요, 쌤. 괜찮습니까? 이렇게 한 6가지를 갖고 놀아볼게요. 괜찮습니까? 그럼 시작. 나의 행동은요, x축으로 플러스 7만큼 평행 이동시킨다는 건 x좌표에 플러스 7을 해주세요.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시킨다는 건 기존의 y좌표에 빼기 3을 해주세요. 자, 나는요, 세 번째, x좌표에다가는요, 마이너스 2를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y좌표에다가는 플러스 3을 해주세요. 자,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 함수에 대한 식을 만들 땐 바로 직전에 x축으로 플러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킨다 라고 해서 함수식을 만들 땐 반대되게 x 대신 x-2를 대입했답니다. 근데 점의 이동은 그대로예요. 지금 내가 이젠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 이 내용은 아까 전처럼 함수의 이동이 아닌 점의 이동이란 말이죠. 괜찮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죠. x축 대칭 이동시킨다는 건 어머나 x축으로 접는다. 근데 결론으로 봤을 때는 뭐에? y의 부호가 반대다. 아, 그래서 x축 대칭 이동시킨다는 건 y의 부호를 뭐하게? 반대되게 만들어주세요. 반대. 자, 그럼 y축 대칭 이동시킨다는 거는요, 마찬가지로 이 점을요, y축으로 확 접는다는 거니까 x의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아, x의 부호를 반대로 써주세요. 자, 원점 대칭 이동이라는 건 x와 y의 부호를 모두 뭐하게? 반대되게 써주세요. 이런 거야.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젠 또 주황색으로,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런 거죠. 괜찮아? 자, 그러면 나 이 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x축으로 플러스 7만큼 이동하게 되면 x좌표에 플러스 7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몇 콤마면? 5,3으로 변해요. 괜찮아? 자, y축으로 마이너스 3이요. y좌표에 빼기 3을 해주세요. 그럼 나는 마이너스 2,0이요. 나요, x축으로 마이너스 2, y축으로 플러스 3이니까 x좌표에 빼기 1을 하면 나는 마이너스 4요. 그리고 y축으로 플러스 3, 마이너스 4,6 이렇게 해서 갖다 써주세요.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 x축 대칭이요. y의 부호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고요. y축 대칭이요.
x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나 몇? 2,3이 되고요. 원점 대칭이요. x와 y의 부호 모두 반대로 바꿔주세요. 괜찮습니까? 그럼 나는 뭐가 돼요? 2,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러 가봅시다. 이젠 B라는 점의 이름을 알았어요. 그치? 자, 이젠 두 번째 스텝 갈게요. 나요, 기존에 Y는 3분의 1 X라고 불리는 이런 그래프가 있었는데요. 얘를 글쎄 Y축으로 플러스 A만큼 뭐 했대요? 평행이동 시켰대요. 그러면 나는 이제 함수식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A만큼 평행이동한다고? 그러면 함수식은요, 우리 이전에 썼던 개념이요, Y 대신 Y-A를 대입하는 거예요. 어디에다? 기존 함수식에다가요. 그렇게 만드시면 어떻게? Y-A는요, 내가 Y 대신 Y-A를 대입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3분의 1 X가 돼요. 내가 평행이동한 함수식이에요. 괜찮아? 그런데 얘를 좀 이쁘게 만드시면 이렇게 만드셔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마이너스 A를 이항하시면 3분의 1 X 플러스 A다. 네, 하여튼 개인 취향입니다. 오케이? 최종 결론은요, 얘가 도대체 뭐를 지난다고요? 점 B를 지난대요. 어머나, 나 점 B의 이름이 3, 마이너스 3이었는데요. 괜찮습니까? 얘를 지난데, 그럼 나 여기다 뭐 하자는 거지? 대입을 하자는 거죠. 괜찮습니까? 뭐를 대입하자는 거지? 나요, x 대신 3, y 대신 마이너스 3을 뭐 하자는 거예요? 대입하자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y 대신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요, x 대신 3을 대입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1 플러스 a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a의 값은요, 마이너스 4입니다. 네, 요렇게 여러분들 답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